여러분,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는 것과 많이 마시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새벽에 화장실 가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일 2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아예 끄는 그룹이 오히려 야간요 횟수가 1.7배 더 많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밤에 화장실 가는 고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종결판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물 한 잔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수분 보유 시스템, 우리 뇌의 명령 체계, 그리고 우리 신경계의 이완까지 한꺼번에 잡는 아주 정교한 방법입니다. 오늘 핵심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을 우리 몸에 가두는 기술. 둘째, 우리 뇌가 밤새 방광문을 잠그도록 돕는 에너지 공급법. 여기에 보너스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대안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이고 또 일어나야 하네 하면서 무거운 몸 끌고 일어나서 다녀오시면 잠은 다 달아나 있고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날이 밝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숙면을 취하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이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2번 이상이에요, 여러분. 3번, 4번 깨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치매만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수면이 6시간 이하인 60대 이상 분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정상 수면 그룹보다 37%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당뇨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호르몬을 정비하고 세포를 수리하고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면 우리 몸의 공장이 밤새 정비도 못하고 다음날 또 돌아가는 겁니다. 공장이 오래 버티겠어요? 결국 고장이 나죠.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위장이 안 좋으셔서 저녁 식사도 일찍 가볍게 하시고 물도 저녁 6시 이후로는 한 모금도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3번, 4번씩 깨셨어요. 도대체 물도 안 마시는데 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르신, 물을 안 드셔서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라고 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을 안 마시는데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의 원리를 알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왜 물을 안 마셔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건지 이 원리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혈액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금기, 전문 용어로는 삼투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는 항상 0.9%의 소금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황금 비율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는 땀도 나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물 보충이 없으니까 우리 혈액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해요. 소금기가 진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비상명령을 내립니다. 혈액이 너무 짜졌으니까 어디서든 물을 끌어와서 희석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수분까지 싹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어온 물은 혈액 속에서 잠깐만 머물다가 결국 콩팥으로 내려가서 소변이 됩니다. 우리 콩팥은 정직하거든요. 혈액에 물이 많으면 걸러서 방광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물을 안 마셨는데도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물을 붙잡아 두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맹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우리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이구, 맹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우리 혈액이 너무 싱거워지겠어. 이러면서 들어온 물을 혈액 속에 두지 않고 곧장 방광으로 내보내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물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세포 수분이 빠져서 소변이 만들어지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못 잡아서 그대로 방광으로 흘러가요. 결국 물을 안 마셔도 문제, 마셔도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우리 몸에 가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술의 핵심이 바로 소금입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는데 소금물을 마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면처럼 짠 음식을 먹는 건 우리 몸에 나트륨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혈액이 너무 짜지니까 이걸 희석하려고 세포 속 수분을 싹 끌어당겨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물은 그런 짠 게 아닙니다. 딱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혈액 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질 좋은 소금을 딱 한 꼬집만 넣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수분을 꽉 붙잡아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 2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맹물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체액 농도에 맞춘 아주 연한 소금물을 줬더니요. 소금물 그룹이 밤중에 소변량이 평균 31%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혈액의 0.9% 농도에 맞게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은 농도가 딱 맞네. 내보내지 말고 우리 몸 안에서 잘 쓰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변해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양이 물리적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콩팥 입장에서는 밤새 물을 빼내느라 잔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콩팥이 쉬면 우리 몸 전체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서 밤에 소변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밤근무 담당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콩팥한테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마,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명령을 내리는 우리 뇌도 배가 고프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쉬지 않고 몸 구석구석에 명령을 내리거든요. 체온 조절해라, 심장 박동 유지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변 공장 가동 멈춰라,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는 동안 뇌의 연료가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수면 중 뇌의 포도당 소비 효율이 젊었을 때보다 28% 감소한다고 합니다. 연료가 부족하니 명령도 약해지고 명령이 약해지니 콩팥이 밤새 소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몸이 물을 못 잡아서 방광으로 보내는 문제. 둘째, 우리 뇌가 에너지 부족으로 소변 공장 멈추라는 명령을 못 내리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야간뇨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째는 물을 우리 몸에 가두는 기술, 그게 소금이고요. 둘째는 우리 뇌에 밤새 지치지 않을 깨끗한 연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꿀입니다. 자, 이제 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꿀이 우리 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천연 벌꿀에 들어있는 당분은 일반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설탕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런데 천연 꿀 속의 과당과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마치 작은 장작불처럼 오랜 시간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수면 중 뇌에너지 공급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잠자기 전에 소량의 천연 당분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23%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꿀 한 티스푼이면 우리 뇌가 밤새 지치지 않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깨끗한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뇌까지 잘 전달되려면 전해질, 쉽게 말해서 소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당분이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꿀이 택배 물건이라면 소금은 택배 기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시켜도 배달해줄 기사가 없으면 물건이 우리 집까지 못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꿀의 에너지가 우리 뇌세포까지 도달하려면 소금이라는 택배 기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꿀을 드시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았다 하시는 분들, 혹시 우리 몸에 전해질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꿀과 소금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뇌로 달려가서 주인님 주무시는 동안 방광문 꽉 잠그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차가운 물은 안 되나요?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깊은 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손발 끝까지 온기가 전달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손발이 따뜻해지면 열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 안쪽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 뇌가 이제 잠잘 준비가 다 됐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기 시작해요. 부교감 신경이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낮에는 엑셀을 밟으면서 열심히 달리고 밤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쉬어야 하잖아요. 따뜻한 물이 이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잠자기 전에 38도에서 42도 사이에 따뜻한 물을 마신 그룹이 찬물을 마신 그룹보다 수면 진입 시간이 평균 17분 빨랐다고 합니다. 17분이면 적은 것 같으시겠지만 매일 밤 17분 먼저 잠든다는 건 일주일이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더 자는 겁니다. 우리 60대 이후 분들한테 이 2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 방광 근육의 이완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적은 양의 소변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도 빨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쫙 이완되면서 방광 근육도 덩달아 느긋해집니다. 예민했던 방광이 편안해지니까 설령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에이, 이 정도는 아침까지 참을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을 깨우지 않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소금이 물을 우리 몸에 잡아두는 자석 역할. 둘째, 꿀이 우리 뇌에 밤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 역할. 셋째, 따뜻한 물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방광을 느긋하게 만드는 이완제 역할.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단순히 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보유력, 뇌의 명령체계, 신경계 이완을 한꺼번에 조절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 소금, 꿀. 이게 전부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건 아니지만 3영원이면 한 달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첫째, 물입니다.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150ml. 종이컵으로 치면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죽고 너무 차가우면 방광이 예민해지니까 손으로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둘째,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 한 꼬집입니다. 여러분,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안 돼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천일염을 고르실 때는 간수가 잘 빠진 깨끗한 것을 고르셔야 쓴맛이 없고 우리 콩팥에도 좋습니다. 죽염은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구운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죽염이 최고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괜찮아요. 결론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입맛에 가장 잘 맞고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고르시든 딱 한 꼬집만. 이 한 꼬집의 양은 엄지와 검지로 소금을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무게로 치면 0.5g도 안 되는 양이니까 절대로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셋째, 천연 벌꿀 한 티스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대용량 꿀, 사양 벌꿀은 안 됩니다.
진짜 천연 벌꿀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품 뒷면에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숫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나 마이너스 24라고 적혀 있어야 버릿꽃에서 직접 가져온 진짜 천연 꿀이라는 증거예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뭐가 좋을까요? 집에 있는 꿀이 진짜 천연 꿀이라면 그거 쓰시면 돼요. 새로 사셔야 하는 분들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밤꿀은 색이 검고 맛이 쌉싸름한데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콩팥의 염증을 잡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나는 맛보다 약효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밤꿀을 추천합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은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아서 소금물에 탔을 때 거부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진짜 천연 꿀이기만 하다면 어떤 종류든 우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방광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 만들어 봐야죠.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았다면 그 다음에 천연 벌꿀 한 티스푼을 넣고 천천히 저어줍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꿀은 반드시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요. 만약 꿀을 먼저 넣고 소금을 나중에 넣으면 꿀의 끈적한 성분이 소금의 이온 활동을 방해해서 흡수 속도가 훨씬 더디게 됩니다. 또 꿀은 열과 화학적 변화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소금을 나중에 넣고 억지로 저어서 녹이려다 보면 꿀 속에 있는 귀한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비유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바닥에 카페트를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페트를 먼저 깔고 그 위에 가구를 놓잖아요. 가구를 먼저 놓고 카페트를 깔 수는 없잖아요. 소금이 카페트이고 꿀이 가구인 겁니다. 소금이 먼저 물속에서 기반을 잡아야 꿀이 그 위에서 제 실력을 2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이제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뇌가 서서히 수면 모드로 전환하고 우리 콩팥이 밤근무 체제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아직 일하느라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방광이 깜짝 놀라서 바로 소변을 만들어 버려요. 이 150ml의 소금 꿀물을 최소 5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굴리면서 혀 밑으로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7번에서 8번에 나눠서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혀 밑에는 아주 얇은 점막이 있어서 영양 성분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거든요.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효과가 더 빠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 분들은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혀 밑 흡수를 활용하시면 위장 부담 없이 우리 뇌까지 에너지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방법인데요. 잠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추가로 준비한 보너스 팁입니다. 소금 꿀물을 마신 뒤에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마시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세요. 발끝부터 온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시면 바로 그때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실 타이밍입니다. 이때 누우면 우리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소금 꿀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3분에서 5분 정도 담그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족욕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진입 시간이 평균 21분 짧았고 야간 각성 횟수가 1.4회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발에는 온몸에 혈관이 모여 있어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우리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금 꿀물까지 더하면 우리 몸이 안팎으로 동시에 따뜻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거죠. 물론 이건 보너스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소금 꿀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실제로 효과가 어떤지 사례를 좀 더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이분이 소금 꿀물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새벽에 3번에서 4번 깨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저녁 식사 후에 물을 완전히 끊으셨던 게 오히려 문제였던 거예요. 이분이 소금 꿀물을 시작하신 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반신반의 하셨대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라 한 번만 깼네 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새벽에 아예 안 깨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3달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열흘 중에 7번에서 8번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면 이불 속이 따뜻하고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새벽마다 화장실 다니느라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있고 온몸이 뻐근했거든요. 이제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얼굴 밝아졌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싼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우리 몸이 알아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거지. 이제 원리를 알고 제대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73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때문에 비뇨기과를 꾸준히 다니시던 분이에요. 약도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새벽에 2번은 꼭 깨셨거든요. 이분이 소금 꿀물을 시작하신 게 올해 초였는데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저녁에 소금 꿀물만 추가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1번으로 줄었고 2달째부터는 통째로 주무시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 수치도 좋아졌거든요. 물론 이건 약의 효과도 있겠지만 소금 꿀물이 우리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약의 효과까지 극대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수기가 밤새 풀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빨리 닳겠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4년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13.7%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이 넘는 분들의 콩팥이 이미 지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간은 재생이 되지만 우리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콩팥을 쉬게 해주는 게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소금 꿀물이 밤중에 소변 생산량을 줄여주면 우리 콩팥은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다음날 낮에 제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야간뇨와 콩팥 기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야간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분들은 1번 이하인 분들에 비해서 5년 후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1.87배 빨랐다고 합니다. 야간뇨를 잡는 것이 곧 우리 콩팥을 지키는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 소변 색깔을 보신 적 있나요? 새벽에 나오는 소변이 아주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그건 우리 몸이 심각하게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에 물을 너무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때 맹물 대신 소금 꿀물을 드시면 우리 몸이 수분을 잡아두면서 동시에 탈수도 예방하고 야간뇨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벽 소변이 거의 투명하고 양도 많다면요. 그건 우리 콩팥이 밤새 풀가동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내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소금 꿀물이 우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호르몬 명령 체계를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아셔야 해요. 소변 색깔 하나만 봐도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화장실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소금 꿀물을 시작하신 후에 소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찰해 보시면 우리 몸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정말 빠릅니다. 빠른 분들은 첫날 밤부터 체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밤 드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라, 화장실 가려고 깬 기억이 없네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틀에서 3일 정도면 확실히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일단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설령 화장실을 가시더라도 예전처럼 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소변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방광 근육이 진정되고 콩팥이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밤에 통째로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싹 빠져 있고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뇌가 밤새 배고프지 않게 숙면을 취했으니까 머리도 맑고 기운이 넘치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래보다 젊어 보이시고 피부에 윤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시는 걸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차리실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잘 자는 것, 이게 건강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토대거든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딱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소변 일기라고 불러도 좋고 수면 기록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모레는 1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우리 뇌는 더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확인하니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행동의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는 사람보다 습관 유지율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베개 옆에 메모지 하나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몇 시에 깼는지, 몇 번 깼는지, 그거면 충분합니다.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이틀째인데 한 번도 안 깼습니다 하고 댓글로 자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한 줄이 지금도 밤잠 설치며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큰 희망이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함께 건강해지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금 꿀물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분들은 이 부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철칙, 소금의 양을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얼마큼이라고 말씀드렸죠? 딱 한 꼬집입니다. 2꼬집 넣으면 더 빨리 낫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0.5g 미만의 아주 미세한 양이어야만 우리 몸에 약이 됩니다. 많이 드셔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소금이 과해지면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무리가 가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역효과가 납니다. 딱 한 꼬집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은 무조건 한 티스푼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g에서 7g 사이. 꿀이 좋다고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새벽에 떨어지면서 오히려 깰 수 있어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적게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철칙, 특이 체질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당부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콩팥이 이미 많이 지친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의 칼륨이나 나트륨조차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물을 드시기보다는 먼저 꿀만 드셔보시거나 혹은 소금 양을 아주 연하게 시작해서 우리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드신 다음 날 아침에 평소보다 몸이 더 붓거나 손발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양이 과하다는 신호이니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처방된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담당 주치의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 절대 무리해서 꿀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준비하세요. 왜 하필 7알일까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많이들 아시죠? 우리 방광도 근육이에요.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적은 양의 소변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또 아몬드의 착한 지방 성분은 밤새 우리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고 은은하게 유지되니까 우리 뇌도 안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마신 뒤에 아몬드 7알을 입안에서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소금물이 수분 저장고를 만들어주고 아몬드가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면서 혈당까지 잡아주니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꿀을 못 드신다고 서운해 하시지 마세요. 아몬드와 소금물의 만남도 야간뇨를 잡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환자의 수면질 개선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취침 전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저혈당 발생률이 41% 낮았고 수면 중 각성 횟수도 평균 1.2회 줄었다고 합니다. 견과류가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니까 우리 뇌가 긴급 각성 명령을 내릴 일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아몬드가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느냐고요? 호두도 괜찮고 캐슈넛도 괜찮습니다. 다만 땅콩은 염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무염 땅콩이 아니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견과류를 드시든 7알에서 10알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체중 관리에 좋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꿀을 드시는 분들이든 아몬드를 드시는 분들이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소금 꿀물을 드시는 것과 함께 저녁 식사 습관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를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시고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 물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 생산을 촉진합니다. 오후에 드신 커피 한 잔이 밤에 화장실 한 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녁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소변 공장 멈춰라는 명령을 못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자면 새벽에 화장실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예 안 드시면 좋겠지만 드시더라도 저녁 식사 때 한 잔 정도로만 하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낮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밤에 수면질이 확 좋아집니다. 하지만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셔야 해요.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지만 땀이 나는 운동은 오후 일찍 끝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꿔주시면 소금 꿀물의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하나만 바꾼다고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 꿀물 하나, 저녁 식사 시간 조절 하나, 카페인 줄이기 하나.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 감염처럼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뇨는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결은 생활 습관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불편함을 돕는 건강한 지혜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몸이 안전하게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금이 물을 우리 몸에 잡아두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이 수분을 붙잡는 힘이 떨어지는데 소금 한 꼬집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맹물을 마시면 바로 방광으로 빠져나가지만 체액 농도에 맞는 소금물은 우리 몸 안에 머물면서 밤새 소변 생산을 줄여줍니다. 둘째, 꿀이 우리 뇌에 밤새 에너지를 공급하는 깨끗한 연료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가 항이뇨 호르몬을 통해 소변 공장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명령이 약해져요. 천연꿀 한 티스푼이 밤새 우리 뇌의 연료가 되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셋째, 따뜻한 물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차가운 물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지만 따뜻한 물은 우리 몸 전체를 이완시키면서 깊은 잠으로 안내해 줍니다. 만드는 법도 다시 짚어드릴게요.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 150ml에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먼저 넣어 완전히 녹이고 그 다음에 천연 벌꿀 한 티스푼을 넣어 천천히 섞습니다. 순서 기억나시죠? 소금이 먼저, 꿀은 나중입니다. 잠자기 30분에서 40분 전에 오븐에 걸쳐서 7번에서 8번에 나눠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물을 안 마셔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셨고요. 우리 몸의 수분 보유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원리도 이해하셨습니다. 소금과 꿀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하는지, 만드는 순서와 마시는 방법까지 전부 배우셨어요. 주의 사항도 꼼꼼하게 챙기셨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대안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어요. 오늘 밤부터 딱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주일까지 하기도 전에 효과 보시고 아이고 이거 계속 마셔야겠다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효과 보시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이웃 어르신들 중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댓글에다가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하고 선포를 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살리고 지긋지긋한 야간뇨를 싹 잡는 법에 대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거지? 이제 원리를 알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기 시작했으니 여러분의 몸은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찾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야기 들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